오늘 뉴스가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볍게 이런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것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탈정치 선언 검토. 정치는 여의도에 맡긴다. 앞에 한 달락만 보기로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의 화두로 청와대의 탈정치를 선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1년 넘게 이어져 온 추미애 윤석열 갈등 등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책 성과를 내는데 주력한다는 취지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021년 1월 4일 밝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쭉 있는 내용들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하고 중앙일보가 통화를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먼저 우리가 같이 읽어본 그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문재인 씨가 2021년의 화두를 내놨다. 또 여러분 그럴 겁니다. 지가 뭔데 화두를 내고 그러느냐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참고 얘기만 따라가 보기로 하죠. 그가 내놓고자 했다 하는 그가 지금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화두라는 것이 청와대의 탈정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문재인 씨가 아니고 문재인 파벌이 소위 문파라고 하는 그 문재인 파벌이 아니고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죠. 청와대는 대한민국 집행정부에 제 두 개의 큰 집이 있다 하면은 하나가 이제 행정부가 될 것이고 또 하나가 대통령이 될 것인데 이 대통령 쪽이 있는 그 집, 그거를 청와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싸잡아서 탈정치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청와대가 정치를 주도했구나. 이 정치라는 것은 아무래도 여의도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 아닙니까? 여의도하고 청와대하고 결탁을 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구나. 당연히 헌법 위반이죠. 그래서 이제 그 7글자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참 재미있습니다. 청와대의 탈정치를 선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말을 참 질질 끌죠. 딱 부러지게 핵심만 정확하게 얘기해라. 원래 공무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재인 씨만 또 문재인 파벌만 지금까지는 문재인 민주당도 그렇기는 합니다. 말을 가지고 꽈배기를 만들고 있다. 그런 것이죠. 지금 그 한 문장이 뭐냐 하면은 나는 A 한다. 이렇게 될 문장이겠죠.
문재인은 탈정치를 선언한다.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했으니까 문재인 씨는 청와대의 탈정치를 누가 탈정치합니까? 청와대가 탈정치합니다. 그거를 선언한다가 아니고 선언하는 방안을, 그러면 선언하는 방안을 지금 내놓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이 말만 한 겁니다. 의미 있는 것은 이 말 자체다. 또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흥미롭다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루 이틀 전에 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은 구조, 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는 말을 듣고 이것이 언론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런 것이죠. 이낙연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건의를 해보려고 한다. 말뿐입니다. 무엇을 했다가 아니고 무엇을 지금 한다도 아니고 똑같죠. 역시 말뿐이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나온 게 이낙연 대표고 문재인 씨가 뒤따라왔으니까 이번에는 문재인 씨가 카핑 이낙연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짧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이거 해볼까 하고 생각 좀 해봤거든. 이런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을 우롱한 두 인간이 바로 이들이다. 대중이 인식하기는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그리고 차기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이낙연, 이 두 인간이 국민을 보고 내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손가락 끝에 그 사탕 한 개를 들고 빙빙 돌리면서 어린아이를 놀리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와대의 탈정치, 이것은 참 정치적으로는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 되겠죠. 이게 뭘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그러면 문재인 씨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밖에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풀어서 밖에 하고 있을까? 또 중앙일보를 동원해서 결국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앞에 사실 우리로서는 그 내부를 모르죠. 문재인 민주당의 내부를. 그래서 누가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 씨하고 이낙연 대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아주 크게 속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밖에 물줄기가 솟구치고 이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결국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낙연 당대표가 탈문재인 정권의 첫 발을 먼저 내디뎠다. 우리는 이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 사정은 그쪽에서 털어놓으시면 그러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탈정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떼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문재인 씨가 탈민주당을 추진 중이다. 일단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참 이상하죠? 보통 어떤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죄를 짓고 그 죄를 자기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할 때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뭐냐? 아주 머리는 작고 몸통은 크죠. 보통 사물이 또 이 생물체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머리만 남기고 그 큼직한 몸통을 떼어서 버리는 이런 식의 꼬리 자르기를 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몸통이 자기 몸통이 아니었었구나. 이제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편집한다. 통포맷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씨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 지저분한 더러운 민주당, 사실은 문재인 민주당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몸통, 나 이거 떼어서 버린다. 나 손 씻었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참 복잡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혈투가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러면 또 가만히 두고 있을 겁니까? 제 보수층이라든지 또 이 비평을 하는 언론 방송층이라고 하든지 여기서 또 그것을 샅샅이 놓치지 말고 다뤄야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고래심줄 같은 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쉽기에 튼튼한 그런 치아를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이 큽니다. 지금 보면 꼬리를 잘라도 그 꼬리가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몸통을 잘라서 버리면은 그 비명소리, 그 다툼,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죠. 5000년 역사를 노래를 부른다 하면서 계속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그 역사는 흐른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1년 넘게 이어져 온 추미애 윤석열 갈등 등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겠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벗어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벗어나는 것은 안에 있는 자가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진흙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흙탕을 벗어납니까? 진흙탕 속에 빠져 있던 사람이 진흙탕을 벗어나죠. 그러면 이러한 소모적 논쟁 속에 있었던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가 되겠죠. 결국 이러한 논쟁의 진흙탕 속에는 청와대가 있었다. 문재인 씨의 파벌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처음에 이 기사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가 정치를 주도했구나, 이렇게 읽어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것도 문재인 청와대가 이거 주도한 거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추미애 씨가 윤석열 총장을 치는, 공격하는, 그래서 추미애 씨하고
문재인 씨가 한 팀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얘기로 봐서는 세칭, 추미애라는 말을 이제 버리고 윤석열이라는 말을 바꿔 타려는 것인가? 그 둘을 가지고 1년 넘게 자기들이 이거를 다루고 또 싸움을 붙이고 뭐 이런 밀고 당기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택하지 않을까.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앙일보의 기사, 또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번에 이제 또 한 건 하겠다 하고 터트린 거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씨가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체하는, 그래서 분리하는, 그걸 시동을 걸었다. 그걸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아주 또 새롭고 국민으로서는 좀 기가 막히는 그런 뉴스가 또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컨설팅 업체에다가 자기의 어떤 그 이미지, 위상을 재설정하는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죠. 어디서 대통령인 공무원이 나는 이런 대통령이라는 거를 컨설팅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거를 그럼 시나리오 쓰게 했다 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PI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President Identity, 대통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재설정하겠다. 이거 보면 또 광화문 광장에다가 거대한 김일성 동상 같은 문재인 동상 세우겠다는 거냐.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일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겠죠. 세상에 컨설팅 업체에다 맡기다니. 그런데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이 뉴스에는 컨설팅 업체까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컨설팅 업체가 거기에 주문 제작하는 이 대통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용, 우리 국민용이 있고 해외용, 다른 나라용이 있어서 이거 다 따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정책 분야에서의 성과, 그 다음에 균형 실리 외교를 통한 외교 안보 성과, 여기에 집권 후반기의 PI를 집중하려는 것 같다. 이제 이게 앞으로 선전할, 홍보할 그 주제다. 뭐 광고의 테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균형 실리 외교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거 나오는 거하고 거의 뭐 직전에 이란에서 유조선을 납포했고 그리고 돈하고 백신 요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균형과 실리 외교,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그 건도 그렇습니다. 아니 균형이나 실리나 얘기할 거 없이 문재인 씨가 저질러 놓은 일은 사실 자기네 문재인 파벌을 다 바쳐서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을 저질러 놨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거 지금 민주당 쪽, 문재인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 민주당 쪽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는 중요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이거 청와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부산시장 문제는 지난 그 리마연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정책, 체제를 바꾸는 그 정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선거로 뭔가 해보겠다 하는 그 정당 쪽에 연결된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런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에 집중하지 않으면 100개나 되는 국정 과제가 선거 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분명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선거가 문재인 청와대의 일이고 국정 과제도 문재인 청와대의 일이고 결국 보궐선거나 대선이나 다 결국은 문재인 민주당의 공통의 목표, 공통의 과제가 아니냐. 근데 뉘앙스가 다르죠. 국정 과제가 선거 국면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정상적인 국어화법을 갖고 풀이를 해보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거 문재인 민주당의 이중언어입니다. 그냥 도막 잘라보면 실체가 보이는 것이죠. 결국 이거 하나는 분명하죠. 문재인 청와대에게는 100개의 국정과제가 중요하다. 이게 선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선거 때문에 양보를 해야 한다든지 또 선거 때문에 이게 손상을 입는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개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변혁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본인들이 확인을 한 것이죠. 이 국가 체제 변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에서 분석 보고서 낸 거, 수도 서울, 일국 2제, 그리고 이번에 나올 3권, 여기에서 아주 확실하게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리마연 강의를 통해서도 무수히 또 불분명한 것은 좀 밝혀보고 논증을 하고 계속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일단 이 체제 변혁, 뭐 혁명이라고 해도 좋고 100대 국정과제라는 게 결국은 혁명 과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보선도 쟤네들한테 중요한데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 중에서 옛날의 그 민주당, 그러니까 정치 세력으로서 그냥 민주당, 이 사람들은 나라를 망하게 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울 그런 열정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에서 당선되고 싶은 것이죠. 어디에 선거에 당선돼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과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 사람들이 문재인 민주당에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밝혀볼 수 있을까?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이런 것입니다. 혁명보다 선거 승리를 원하는 세력들이 슬슬 나타나고 있다. 그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거 승리를 하려면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지금도 문재인 민주당이 가다가 벽에 부딪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이 국민 앞에서 그들이 벽에 부딪히죠. 그래서 선거 승리를 원하는 세력은 문재인 청와대의 수종 노릇을 이제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슬슬 불안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누구냐? 문재인 씨와 합체한 문재인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갈 세력이 이제 점점 형성이 되고 있다. 그들은 반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보수하고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 세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북괴와 싸우는, 그래서 총을 잡고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예 그걸 버린 줄 알았고 버리기를 바랬을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쪽에서는. 바로 그랬던 과거의 민주당으로 돌아갈 세력들이 의외로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리마연의 최근 방송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그런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를 분석해 봅시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논란의 거세질 정치 사안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오로지 정책에만 집중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검토 중이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려고 검토 중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바로 잡아야 하겠죠. 집권 후반기 아닙니다. 이제 전반기가 막 지났다. 그게 아니고 말기라고 해야 하겠죠. 이것은 이낙연 대표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씨 사실상 올해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후반기는 무슨 후반기입니까? 이제 끝이 다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논란이 거세질 정치 사안에서 손을 떼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태까지 논란은 문재인 씨가 일으켰죠. 문재인 민주당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논란이 거세지는 이런 사안에서 손 떼겠다.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머리만 추리는 겁니다. 머리를 몸통하고 머리하고 분류하고 있구나 갈 수 있죠. 이 머리를 청와대의 핵우산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마지막까지 같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청와대 핵우산 안으로 불러들이는 인력이 있고 인간들이 있고 나머지는 몽땅 버리겠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지금까지 나쁜 짓, 국가를 파괴하는 짓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의 원한을 사는 일, 문재인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많이 놓쳤습니까? 다른 때보다 유난히 더 국민의 목숨을 많이 앗아간 그 정권의 시대, 그게 지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은 죄가 많고 그 범죄, 그 악행들을 실행한 자들이 있죠. 손대서 직접 한 사람들 있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 실행범들을 일단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준다. 이걸 알 수 있죠. 저 사람들이 다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큼직하게 몸통을 떼어서 던져주겠다. 문재인 씨가 이런 식의 머리는 좀 된다.
그렇게 보이죠. 그거 찔끔 뛰어도 봤자 맹수가 그거 지나쳐서 바로 자기에게 덮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통을 통째로 떼어주면 그 몸통 먹느라고 좀 기다리겠죠. 지체하겠죠. 이 몸통이 뭐냐? 문재인 민주당에서 민주당 부분이다. 사실 문재인 청와대의 혁명 과업을 손에 피 묻히면서 직접 저지른 것은 민주당 쪽이 됩니다. 문재인 민주당 중에서 민주당 쪽이 거의 다 그런 일들을 했죠. 물론 지자체장들도 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에 포함이 되죠. 이제 이런 문재인 씨의 계산법, 문제 해결 방식, 이걸 보면서 평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 맹수가 국가를 파괴하는 국가의 적을 잡아먹는 맹수가 그 식욕이 어느 정도인가? 문재인 씨가 그걸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맹수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절반쯤은 거뜬히 집어삼키는 그런 식욕을 지니고 있다. 겨우 그까진 몸통 갖고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우리는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작전, 몸통 자르기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꼬리가 몸통을이 아닙니다. 머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머리가 몸통을. 이제 이런 작전으로 방향을 튼 것이 지난 연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이제 핵심 관계자였죠.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행정법원의 판단에 법무부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거 바로 그래서였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이거 싸우겠다고 했는데 추미애 씨가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그거 못하게 한 게 청와대였더라. 문재인 청와대였더라. 이런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일단은 그 순리대로 풀이를 해보면 문재인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잘해보고 싶다. 적어도 지금부터 더 싸울 생각이 없다고 내가 밝힌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소위 추미애 라인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 현재는 이재명 라인, 이재명 씨하고 상당히 같이 행동을,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 조직, 이 라인. 이거 문재인 청와대가 손절했다. 그거 분명하죠. 여기에 덩달아서 조국 라인, 조국 씨, 이제 그는 잊혀진 인물이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나를 돌아봐 줄까 하고 있다면 이 조국 라인 문재인 씨가 빠이빠이 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결과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것을 이런 논거들을 가지고 하나씩 잡아 나가는 것이죠. 새로운 논거 있으면 또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고위관계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낙연 대표 측에서 참 가슴이 아플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인적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한 거다. 청와대 해고산 안에 들어올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PR을 구분해서 선긋기 그때 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그 청와대 사정에 밝은 민주당 핵심 관계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정치를 하려는 선거 승리를 원하는 원래의 정당, 그 정당 민주당에 대해서는 스파이거나 배신자거나 뭐 아무튼 동지는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때 어떤 사람을 골랐는가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책실장 후보였던 유영민을 넣었다. 여기에서 그 문재인 청와대의 작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혜를 넣었다. 그런데 이 사람 환경부 장관인데 노동 전문가도 환경 전문가도 아니다. 그러면 아닌데 왜 넣었을까?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그 의미를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 이겁니다.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뽑아갔다는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건 뭐 이낙연 대표는 알겠죠.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뽑아간 겁니다. 왜 뽑아갔겠습니까? 이쪽은 여당은 몸통이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한 것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사람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갔다. 어디로 간 겁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 측으로 선거 승리를 바라는 민주당 측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후임으로 누구를 뽑았느냐? 원래 청와대 사람이었던 정태호를 거론하고 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 너희 편 우리 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구나. 뭐 그 팬들은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씨를 쳤다 하고 펄펄 뛰는데 진작에 문재인 씨가 치고 이낙연 대표가 또 거기에 반격을 하고 또 문재인 씨가 치고 뭐 이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시끄럽던 사면 얘기도 또 한번 합니다. 이거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입니다. 영수회담이 성사되지 않아서 예단하기는 곤란하지만 회담이 성사되면 사면 논의가 당연히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이것도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영수회담은 이낙연 대표가 꺼낸 것이죠. 그때까지 문재인 청와대의 이 몸통 갈라버리기 작전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고 첫걸음을 먼저 내디딘 것일까? 이거는 이제 정보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영수회담을 꺼낸 것은 밖에 보도된 것은 이낙연 대표가 맞죠. 지금 이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 얘기는 이낙연 대표가 그거 성사시키는지 두고 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 시점에도 그걸 성사시켜서 또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계산을 하겠죠. 물론 국민의힘 쪽도 나름대로 계산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익 챙기는 데는 달인입니다. 다만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인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하는 것과는 별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면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올 거다. 테이블 앞에 앉기까지는 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재인 청와대는 영수회담을 성사시켜서 일을 꺼내면, 그래서 이걸 청와대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이제는 분리된 민주당에서 할 수도 있고, 어디가 됐든 국민의힘을 테이블 앞으로 끌고 나오는데 성공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테이블에 사면은 올려놓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을 예측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다. 거부하지 않는다. 이제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힘들여서 그거 해갖고 죽 써서 남 주고 그게 오히려 자기 목을 친 결과가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청와대에 한번 간다, 테이블에 앞에 앉을 수 있다고 좋다고 달려갈 것이 아니고 가서 뭔가를 얻어올 수 있는가, 이번 기회에 적을 쓰러뜨리는 어떤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테이블에 사면 논의가 올라간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말을 슬라이스로 잘게 잘라서 하는 사람들이다. 즉 그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테이블에 올리면 논의하느냐? 전에 유엔 사무총장 했던 사람하고 어땠습니까? 테이블 앞에 불러놓고 별로 말도 안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면 논의는 논의되는 게 아니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기만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 청와대가 누굽니까? 민주당을 통째로 먹이로 던져주면서도 혁명 과업을 추진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쓰러뜨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제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한도 없이 끌어쓰고 빚을 계속 지면서 자기들 혁명가업 하는데 미끼로 쓰고 있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갚을 거냐?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그거 갚을 생각 없이 이 현물 화폐 이거 그냥 없애버리겠다.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 간다. 이러면 부담 없겠죠. 대한민국 그냥 파산 선고한다. 국가 소멸 선고한다. 그러면 빚 안 갚아도 되겠죠. 자, 이런 경우까지 우리는 감안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겁니다. 영수회담을 한다. 테이블에 사면 올려놓고 뭐 신나게 가지고 놀겠다. 문재인 청와대는 심성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이든지 아니면 그래 좋다 와라. 오기만 하면 빨대로 그냥 쫙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 마셔주마. 뭐 이러고 있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현재 이 문재인 씨가 탈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대통령, 진짜 대통령들 같으면 지금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탈당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적을 내놓겠다. 탈당하겠다. 이거 이제 죽을 때 됐다. 뭐 그때쯤 나오는 소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탈당하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민주당을 몸통을 잘라서 먹이로 던져주는 지금 그런 그 행태를 보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문재인 청와대는 촛불민중의 혁명 세력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그 리마연 강의하고 나서 언론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얘기했죠. 우리 촛불민중의 그 대리인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째 그냥 순리대로 보면은 일단 자기들이 적군의 장수다 이렇게 부른 박근혜 또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살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게 그들의 의지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살기 위해서 이제 사면을 좀 내주겠다. 이게 선거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에는 별 의미가 없다. 문제는 이 국민의 분노, 국가를 지키기 위한 맹수에게는 이게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있겠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게 적장 2명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씨가 이 둘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이 맹수는 두 적장의 지위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면 플러스 문재인 씨 자기가 살고자 하니까 자기 다음 2순위, 2인자부터 내리 한 5사람쯤은 목을 같이 내놓고, 그리고 맹수가 그거 들여다보는 순간에 쏜살같이 달아나야 하겠죠.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는 안 합니다. 없지는 않다. 그 성공 확률이 한 20%, 15%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재인 씨가 살 길을 남들이 볼 때 아직은 괜찮잖아 할 때 위기다 하면서 달아날 그런 인식이 있는 인간인가. 근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는 아직 퇴로가 차단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주 미약한 가능성, 이것도 잡지 못하고 종말을 맞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이 상황을 좀 더 바람직하게 끝낼 길도 있습니다. 황금의 다리를 건너오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황금의 다리를 건너오는 민주당 정치인들, 민주당 의원들, 그들이 애국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경우라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반역자의 수급을 들고 와서 죄를 빌지요. 영화는 항상 그렇던데. 그래서 이 황금의 다리를 건너오는 사람들, 때를 놓치지 말고 건너와야 한다.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는가?
반국가 행위를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다. 돌이켜보면 자신들의 죄의 무거움에 앞이 캄캄할 겁니다. 황금의 다리를 건너오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헌법으로 돌아오는, 제대로 헌법의 길로 들어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